서울에서는 빌라를 선택을 한 이유는 서울의 아파트는 이 금액으로 못 사죠.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그런 것들 해도 되느냐? 제 생각에는 해도 된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자,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금액별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금액이 굉장히 좀 작으신 분들, 나 한 200만 원밖에 없어요, 500만 원밖에 없어요, 뭐 3천만 원 있어요, 2천만 원 있어요, 이런 분들 너무 작아서 부동산 투자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0원서부터 한 5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우리가 뭐 강남에 아파트 사고 싶은 건 다 마찬가지고, 뭐 커다란 땅을 사고 싶은 거나 뭐 굉장히 상권 좋은 강남의 상가를 사고 싶은 거나 이건 다 똑같은 마음일 텐데, 어쨌든 금액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춘 투자 상품을 사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두 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서울에 있는 빌라와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 정도가 됩니다. 왜 이렇게 선택을 했냐면, 일단 주택 형태가 가장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좀 편안합니다. 예, 어떤 변동성도 큰 편이 아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빌라를 선택을 한 이유는 서울의 아파트는 이 금액으로 못 사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울 쪽은 빌라,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로, 그러니까 전세를 안고 사는 투자로서는 이 정도 금액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가 안 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럼 수도권에 있는 빌라 같은 거 사면 안 되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왜 별로 권해드리질 않냐? 저는 빌라 투자를 잘하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인데, 서울 쪽에 있는 것들을 집중해서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는,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빌라보다는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서울은 아파트가 수요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유효 수요가 많을 수가 없죠. 왜냐면 비싸니까. 그래서 작은 금액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서울의 아파트를 못 사는데, 작은 금액이라도 수도권이나 지방 쪽에서는 아파트를 도전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빌라와 아파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하게 되면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거의 100에 한 95명 정도는 아파트를 선택할 겁니다. 그죠? 일반적인 빌라와 일반적인 아파트. 왜냐면 아파트가 커뮤니티도 있고, 아무래도 거주의 편의성도 좋고, 뭐 보안성 뭐 이런 것들 다 아파트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와 빌라 중에서는 당연히 아파트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으니까 빌라로 가는 것 뿐이고,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데서는 아파트, 빌라 당연히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이 금액 갖고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빌라를 구입하는 분들은 뭐 본인이 좋아서 가성비 측면에서 가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이제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좀 형성된 시장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가격이 좀 상승하기는 버거운 감이 있지 않을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서울에 있는 빌라, 그 다음에 수도권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도권에 있는 거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것들은 우리가 뭐 그렇다고 대형 평수를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 한 10평대 후반서부터 한 20평대 초반 정도까지가 이제 가능한 겁니다. 지방은 뭐 30평대도 가능한 것들로 많은데, 일단 제가 지방시장보다는 수도권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은 평, 20평 내 전후 같은 것들은 갭이 예전에는 정말 2천, 3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보통 한 5천 정도까지, 뭐 많게는 1억까지도 벌어진 게 있는데, 지금도 잘 찾아보시면은 20평 전후 되는 것들이 5천만 원 정도 선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일산 같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일산 같은 것들이나 부천 같은 곳들, 인천 같은 곳들, 뭐 이런 것들은 다 한 5천만 원 내외 선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파트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뭐 해드릴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시세 다 나와 있고, 현지 부동산 가게 되면 물건 다 나와 있고, 그냥 보시고 마음에 들면 사면 되죠. 그죠? 정보가 워낙에 대중적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 같은 거는 얘기가 틀려져요. 빌라는 어느 지역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당 지역 가서 개별적인 매물까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디 있을까요? 여기 강남 논현동이 굉장히 좋은 동네니까 이쪽 가서 빌라 사셔도 됩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가서 아무거나 사게 되면 다 투자에 성공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기 가서도 여기 현지에 맞는, 여기 수요에 맞는 물건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구조라든가 옵션 현황이라든가 크기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등등등 역세권 거리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어도 요 A 물건은 제가 추천드리는데 똑같은 이 B 물건은 추천 안 해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빌라는 이게 지금 R이라고 쓴 게 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룸, 투룸, 쓰리룸, 포룸 등등등 뭐 파이브룸, 식스룸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넘어가는 것들은 요거는 이 갭 투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싸죠. 한마디로 비싸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원룸, 투룸, 쓰리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갭이 작으니까. 자, 근데 원룸과 투룸을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게 갭이 더 작아서 우리가 투자하기 좋을까요? 갭이 더 작은 거가 뭐냐면은 원룸이 아니라 투룸입니다. 투룸의 갭이 더 작아요. 왜냐하면 원룸은 요거는 대부분은 이 1인 가구가 많이 이용을 하죠. 1인 가구는 자산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현금 흐름은 좋을 수 있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 그러나 자산을 많이 모은 상태는 아니겠죠. 그죠? 아직 젊은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주로 월세 시장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들이 원룸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그리고 월세를 시작하는 것도 드물고 보통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를 구입하고 대부분은 투룸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지문이 있잖아요. 혼자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투룸 시장은 전세 수요가 좀 많은 편이고요. 전세 수요가 많다. 그 다음에 전세 수요가 많으니까 전세 가격이 어때요? 높죠? 전세 가격이 높다 보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별로 없는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어떻다? 갭이 작다. 그래서 갭 투자기에는 적합한 거는 원룸이 아니라 투룸입니다. 그럼 원룸은 뭐냐? 원룸은 월세 받기는 굉장히 좋죠. 수익률을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투룸보다 원룸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월세를 받는 수익률 면에서는 원룸을 사시는 거고 갭 투자를 하기 위한 차익형을 원하는 분들은 투룸을 구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소액 투자 차익을 바라기 때문에 투룸을 구입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원룸도 투자로서는 차익형 투자로서는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투룸하고 쓰리룸이 남는데 가장 대표적인 갭 투자의 그 소액 투자에서는 투룸 빌라가 가장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쓰리룸도 많이 하는데 이 쓰리룸은 뭐냐면 쓰리룸 중에서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뭘 해도 되냐면 그냥 단순합니다. 갭이 작아. 그럼 해도 됩니다. 갭이 작다면 투룸보다도 전 쓰리룸을 더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니고 쓰리룸 중에서는 갭이 큰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3룸이지만 한 15평 나오는 것도 있고요. 3이지만 30평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방 3개인데 이렇게 크기가 차이가 나요. 너무 크게 되게 되면 아까 많을수록 갭이 벌어진 것처럼 너무 큰 구조는 거주하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전세 가격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갭이 작은 형태의 3룸은 투자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룸이라든가 3룸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1.5룸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원룸은 우리가 이제 방이 하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욕실은 하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원룸이고 이게 투룸은 뭐예요? 방이 2개가 있고 욕실이 하나가 있는 구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실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1.5룸은 뭐냐면은 방은 하나야. 그런데 거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욕실이 하나가 있고 원룸하고 1.5룸하고 차이는 뭐냐면 거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죠? 그러니까 방은 아니니까 투룸이라고 보긴 뭐하고 그렇다고 원룸은 또 아니고 이런 형태가 1.5룸이 됐는데 그럼 1.5룸 같은 건 투자해도 되나요? 이것도 매물에 따라 틀립니다. 1.5룸은 투룸이나 원룸이 시장이 되게 많죠. 근데 1.5룸은 좀 드문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실무적인 경험에 의하면 적절한 어떤 분양가 적절한 매매가가 산정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룸은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투룸은 그 동네에서 뭐 한 2억 5천 정도 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이거 딱 1.5니까 뭐 2억을 하느냐? 그럼 뭐 크기별로 다 틀린 거니까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지만 뭐 1억 7천 정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한 2억 3천 하는 케이스도 있고. 1.5룸이라는 게 그러면은 원룸 1억 5천 주변의 시세고 투룸은 1억 5천인데 1억 7천 정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을 보고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뭐냐면 원룸 투룸은 거의 시장에 정해져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거 분양한 거 얼마씩 보게 되면 내 거 얼마로 책정해야지가 나오는데 1.5룸은 약간 창조적으로 분양가 책정해야 되는데 개 중에서 열심히 찾다 보면은 창조적으로 분양가 책정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정적으로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싸게 나오기 때문에 구입하는 순간 한 달도 안 돼서 2천만 원씩 받고 파시는 그런 케이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가격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보면 투자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투룸 주택이 가장 대중적인 갭 투자 방식인데 이것도 무조건 투룸이 다 좋은 건 아니군요. 아니고요. 이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단 크기가 10평짜리도 있고요. 뭐 이제 진짜 작은 것들은 한 7평서부터 시작합니다. 7평 투룸이 안 나올 것 같죠? 나와요. 예. 근데 이거 뭐 대표적이지는 않고, 적어도 10평에서 한 14평 정도까지도 이제 투룸 형태가 구조가 나옵니다. 큰 거는 16평도 있고, 작은 건 7평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한 12평, 13평 정도가 되고, 요즘은 다 오피스텔처럼 풀 옵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주하기는 굉장히 편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서울의 빌라 이런 것들이 갭이 대부분 한 5천만 원 미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서초라든가 이런 쪽은 빼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매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영원 1,000만 원부터 적을까 했는데 영원이라고 쓴 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무피라고 들어보셨죠? 무피. 예, 무피. 그러니까 피가 없어. 또 내지는 무갭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매물들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위치가 좋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뭐냐면 전세가, 매매가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그런 것들 해도 되느냐? 제 생각에는 해도 된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입지가 좋지 않지만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땅을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땅값이 떨어진 케이스가 있느냐? 사실상 없죠. 그러면 올해랑 내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비교했을 때 인건비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자재값, 원자재 값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재값의 상승, 뭐 인건비의 상승, 땅값의 상승 이런 어떤 원재료적인 측면, 취득 원가적인 측면에서 올라가는 것만 봐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록 얼마 되지 않을지언정 내가 투자한 금액이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런 형태의 매물들도 많고 뭐 금액별로 이제 5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 다양하게 이런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용기 있고 하셔도 돼요. 단 조건이 뭐야? 서울에 있는 빌라, 지방은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지방은 떨어지는 케이스도 제가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봤는데 서울 같은 거는 사실 떨어지는 케이스가 거의 없죠. 단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환금성적인 측면, 환금성은 아파트보다 떨어진다. 요거는 말씀을 드려야겠죠. 당연히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는 이 지역이 뭔가 이제 호재가 있다거나 내지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한 3억에 주고 샀어요. 시세가 4억이야. 그러면 4억에 쉽게 팔리지 않습니다. 시세가 4억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한 3억 7천에 팔게 되면은 쉽게 팔리겠죠. 이렇게 급하게 파시려고 그러면 시세보다 떨궈야 되는 거고,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은 그냥 뭐 현지인의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연락들이 옵니다. 뭐 얼마에 파실래요? 손님 있어요. 항상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파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파는 거는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 팔아야 된다는 점 감안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 여유 있게 그냥 파는 시점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먼저 제한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여유 있는 자금으로 투자하는 거 제일 좋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이 빌라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우리가 뭐 강남 아파트라든가 서울의 아파트처럼 매덕 뭐 이렇게 오르거나 그런 상품은 아니에요. 그러나 투자 금액이 굉장히 소액이죠. 예를 들면 2억 한 8천짜리인데 전세가 2억 6천 들어갔어요. 실매물들입니다. 그럼 2천만 원 투자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딱 5%, 한번 10%만 올라요. 10%. 그럼 얼마 올리죠? 2억 8천이니까 2,800만 원, 한 3천 올랐다고 쳐보죠. 그러면 3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3천만 원 올랐잖아. 2천 투자해서 3천이 올랐으니까 세전 수익률은 150%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거저거 재비용으로 한 500만 원 썼다고 하더라도 100% 수익률이 되는 거죠. 맞나요? 100%가 넘나? 그쵸. 2,500 투자해서 3,000을 번 거니까 뭐 이것저것 다 감안해도 100% 넘는 수익률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익률이 큰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2천만 원 투자했고 뭐 2억 먹자, 3억 먹자 이건 아니지만 뭐 2천만 원 듣고 3천만 원만 벌어도 그게 얼마나 큰 수익입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표를 마련하시면서 가시면
이제 그게 점점 커지면서 더 좋은, 더 큰 것들, 더 A급지, 상급지로 옮기시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저 부천 그 원정동에 있는 제가 그때 800만 원짜리 투자했어요. 2006년도에. 그렇게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시작은. 그러니까 작은 돈이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면서 실력도 키워나가는 거고 돈도 버시는 재미를 느끼시고 한 번씩 경험해 보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식도 확실하게 바뀌실 거예요. 자, 아무리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책 보고 물론 좋은데 어느 정도까지 했으면 한번 딱 실행해봐서 내가 등기도 해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약도 해보고 부동산도 들어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현장도 가보고 하게 되면 실력이 일치월장합니다. 예, 제 말을 믿으시고 부동산 투자하실 분들 작은 금액이라도 한번 투자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기 내시고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